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우리 시장은 혼조였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이었지만 코스닥이 내렸습니다. 전강 후약 장세였는데 특히 장 초반에 정말 짧은 상승이 나온 뒤에 지수는 바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외국인 수급 변동에 따라서 증시도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국내외 모두 이번 주에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국내 증시 실적의 힘으로 박스권 돌파가 가능할지 전일장 복귀하면서 한 주 계획 미리 세우시죠. 코스피는 올랐고 코스닥은 내렸습니다. 코스피 0.09% 강보합으로 2,583.27포인트였고 코스닥은 0.98% 하락해서 727.41포인트에 마무리됐습니다. 환율과 금리 상황이 시장에 비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요. 양 시장 모두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2~3배가량 더 많았기 때문에 지수 변동폭 이상으로 체감상 힘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외국인 움직임에 따라 지수가 흔들리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에도 외국인이 또 유가증권 시장에서 팔아치우면서 지수의 상승을 제한했는데요. 3,872억 원 팔자세였고 기관이 769억 원 순매수, 개인이 2,973억 원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팔았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기관이 137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고요. 외국인은 267억 원 매수 우위, 개인 역시도 57억 원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유가증권시장, 2차 전지와 바이오, 금융주 등 시총상위 10위권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만 인덱스 차원의 대표주자인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투자자의 근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전 거래일에도 1.2% 하락해서 55,900원, 또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이 정도 팔았으면 하루 정도는 사줄 때도 됐는데 3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시총 2위인 SK하이닉스는 1.4% 상승해서 20만 1,0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반도체 겨울론을 키웠던 모건 스탠리가 평가가 단기적으로 틀렸다며 목표 주가를 상향한 영향이었습니다. 이로써 시총 1위와 2위의 격차는 13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좁혀진 상황입니다. 한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9% 상승해서 106만 1,000원이었고 KB금융이 급등했는데요. 호실적과 밸류업 기대감에 8.37% 올라서 10만 1,000원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기아와 신한지주도 2~3%대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위권 내에서는 2차 전지와 일부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형제와 엔캠까지 소폭 상승에 성공했고 클래시스가 4% 가까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더불어서 휴젤이 0.19% 강세, 삼천당제약이 1.37%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시총 1위인 알테오젠 2%대 반락했고요. HLB가 약세, 리가켄바이오 4% 가까이 하락 전환됐습니다. 환율이 시장의 부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환율은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8원 50전 올라 1,388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1,890원 정도 넘보는 모습이었는데 위안화 절하와 외국인 주식 순매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환율은 1,390원도 돌파했다가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역외 환율은 1,388원인데요. 계속해서 상단을 테스트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환 시장 보합권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본 집권 자민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만큼 엔화 환율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여서 이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여러 불확실한 요소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방향을 잡아갈 전망입니다.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여러 경제 지표와 빅테크 실적 등 대형 이벤트들을 소화하며 변동성을 크겠습니다. 화요일 밤에 미국의 9월 구인이직 보고서, 그리고 수요일 밤에 나오는 미국 3분기 GDP 속보치와 목요일 밤에 나오는 PC 물가지수, 더불어서 금요일 밤에 나오는 10월 고용 보고서까지 모두 예의주시하셔야겠고요. 목요일에는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결정도 예정이 돼 있는데 오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만큼 일본의 금리 기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경제 지표만큼 중요한 건 바로 실적입니다. 국내외 상장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대거 발표날 텐데요.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HD현대인프라코어 등이, 내일은 삼성전기와 LG생활건강, 하나오션,
수요일에는 삼성물산과 삼성 SDI, 하나시스템, OCI 등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이 공개됩니다. 목요일이 제일 중요한데요. 새벽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등의 실적이 나오고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구체적인 부문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DS 부문 실적 체크하셔야겠고요. 더불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에코프로 형제 등의 실적들도 확인하시죠.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 전 인텔과 애플, 아마존 등의 실적이 나오겠고요. 또 우리 시장에서는 동원그룹주와 DL 등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금요일까지 기업들의 실적 확인하시면서 호실적이 나온 기업들, 또 실적이 나쁘게 나온 기업들 주가 흐름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에 시간외 거래에서는 토큰증권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지난 5월 법안 폐기로 멈춰섰던 토큰증권 법제화 작업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오늘장에서도 관련주들 강한 흐름 보일지 지켜보시죠.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 여전히 박스권에 갇힌 데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줄 매도가 이어지고 있어서 미증시 훈풍을 도통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실적의 힘으로 박스권 돌파가 가능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